5개월여간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 성추행 의혹 5개월 수사 끝 빈손 종결. 어제 경찰이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지난 7월 TF팀을 구성해서 경찰 46명이 투입됐고 167일간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부실 수사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악플러만 잡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등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를 묵살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성추행 방조 혐의와 대해서 증거 부족이다라고 혐의 없음을 했고 역시 불기소 의견 처리를 했습니다. 고소 문건 유포자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악성 댓글 제3의 인물사진 유포자, 결국 악플러 등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경찰 발표는 철저하게 왜곡돼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충, 인사고충을 주변 동료나 상사에게 언급했다라는 그 부분을 수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의 경찰 발표는 오히려 왜곡하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결론 부분은 밝혀줬어야 하거든요. 피해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 상황을 보는 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여성계에서도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력형 성폭력은 아주 특징적인 이유가 주변인들의 함구거든요.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표명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경찰은 사망하기 전까지 뭘 했는지. 여성계에서는 경찰 뭐 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혐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경찰의 해명도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중요한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어떻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라는 해명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밝힐 수 없었다라는 셈인데 그럼 앞으로 모든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수사의 목적이 범행을 밝히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의 목적 자체가 많이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의혹은 이게 성폭력 특별법에 일반 형법에도 나와 있지만 성폭력 특별법에 업무상 위력의 추행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실은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정범이 없는데 그 방조범 수사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 한 가지는 그 성폭력 특별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누설을 하지 못하도록 누설 금지 규정이 있고 이 누설을 했을 때 또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 엄격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추행 방조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책임 있게 부디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연아 전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최근 1년에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이번에 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미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이 나기는 했지만 지금 그 측근들이라든가 조직적으로 같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의혹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추행 자체를 사실 없었던 일로 번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2차 가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가해로 의심되는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 어려운 시기 또 집권 여당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권력형 성추행에 관해서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것인지 계속 이렇게 존치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한번 이참에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경찰의 수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했지만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택시가 미터기가 켜져 있고 시동이 켜져 있다라는 상황이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걸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식의 해명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 상황인데 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수사권 자체를 이제 경찰이 갖게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또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됩니다.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과거 같은 경우는 불기소하더라도 다 검찰로 자료를 넘겨서 검찰 다시 한번 이제 서류를 검토해보고 이런 작업이 있었지만 이제는 불기소할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끝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 수사에 관심이 많은 거죠. 과연 경찰의 수사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의지 이런 거를 이제 좀 보고 싶은 건데 글쎄요 조금 전 저녁쯤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를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 극단의 선택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수사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였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과연 강제추행이 있었느냐, 그리고 강제추행이 방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미 강제추행 피의자는 사실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방조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그럼 방조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수사를 했느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계를 비롯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이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2차 가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진실성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침묵이 2차 가해의 근거가 되면서 오히려 경찰이 2차 가해를 막아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당 대변인도 표현했는데 검찰이 또 추가 수사할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했었죠.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추가가 나올지 이제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아무런 강제추행이 없었는데 과연 박원순 시장은 극단의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미스터리를 남기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가 어렵고 사실은 추측과 가정에 의해서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조금 전 이제 피해자 변호인들 얘기한 건 뭐냐면 이 피해자가 4년 동안 20명에게 자신의 그런 상황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들은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도 이랬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거짓 진술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